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유 다정다감입니다. 여성에게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자궁인데요.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자라게 하고 또 세상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자궁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우리의 자궁과 난소는 여성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수많은 변화를 겪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여성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자궁에 발생하는 흔한 질환인 작은 근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산부인과 전문의 정인철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궁 근종,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궁 근종은 말 그대로 자궁 내벽에 근육 세포가 증식해서 덩어리, 쉽게 말해서 혹을 형성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과 같이 전이를 하거나 목숨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악성이 아닌 양성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감기 여성에서는 많게 3명 중에 1명에서 발견될 만큼 여성에게는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성혹이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 혹이 생겼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흠칫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궁에 이런 혹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자궁은 원래 임신일 때 태아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궁 근종이 잘 발생하는 유전자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또는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자궁 근육 세포가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이가 쉽게 잘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즉 근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유전자적 특징이나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자궁 근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은 자궁 근종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하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자궁 근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병원에 오신 분들을 추려보면 보통 모녀나 자매지간 간에 근종이 있으면 다른 가족에서도 근종이 많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유전적 요인을 따져봤을 때 이란성 쌍둥이보다는 일란성 쌍둥이에서 자궁 근종의 발생 연관성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유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초경이 빠를수록, 그리고 임신 횟수가 적을수록 자궁 근종의 발생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유전적 요인이나 여성 호르몬 등에 의해서 자궁 근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혹은 자궁 내 어느 위치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할까요? 네, 자궁은 크게 3부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자궁 내막, 즉 생리를 만드는 곳인데요. 자궁 내막의 부위는 평소 월경을 진행하고 임신했을 때는 배아가, 즉 태아가 착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근종이 생기는 것을 점막하 근종이라고 합니다. 점막하 근종일 경우에는 근종 위에서 월경 과다, 비정상적인 출혈, 과다 출혈에 의한 빈혈,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착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불임이라든가 난임 내지는 유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궁 근층에 발생하는 근층 내 근종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가장 적은 근종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면 통증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지면 자궁 내막을 침범해서 점막하 근종과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장막하 근종, 그래서 장막층에 발생하는 근종인데 자궁의 바깥쪽을 향해서 자라나는 특징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장기를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위치에 근종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어떤 위치에 이 근종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출혈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장기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듯 어떤 질환이든 우리 몸에 근종이 생겼다는 건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보통 이제 주는 건데, 작은 근종의 경우에는 우리가 몸에 어떤 신호가 나타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자궁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라는 월경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증상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자궁 근종은 대부분의 무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다만 혹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병원을 방문하는 이유는 출혈입니다. 평소와 달리 월경량이 많아지거나 월경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월경 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출혈이 많아지면 빈혈이 발생하고 기립성 어지러움증을 포함한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월경량이 많아지게 되면 생리대가 넘쳐서 옷을 쉽게 버릴 정도라고 하신다고 하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장기를 압박하는 증상인데요. 자궁이 따지면 앞쪽에는 방광이 있고 뒤쪽에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시게 되고 소변을 보고 난 뒤에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뒤에는 직장 쪽을 누리게 되면 변을 보기가 힘들게 되고 변을 보더라도 아직도 변이 좀 남아있는 듯한 잔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궁이 정말 커지게 되면 마치 임신을 한 듯하게 배가 불러오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종 크기가 커져서 골반을 벗어나게 되면 아랫배에 단단하게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증상 때문에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쉽게 배가 부르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점막하 근종일 경우에는 자궁의 근종이 마치 사이즈가 커지게 됐을 때 자궁에서 벗어나는 증상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게 되고 출혈이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눈에 띄게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은 여성이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증상들이라서 사실 병원 가서 이 증상들 검사를 받아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궁 근종이 발생하는 특정한 연령대나 시기가 혹시 있을까요? 자궁이나 여성 생식기가 주로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초경을 하고 난 뒤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여성 호르몬이 발생을 했을 때 자궁은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여성 호르몬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초경, 만 12에서 13세 사이에 초경이 발생하게 되고 폐경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네. 대한민국 여성들의 평균 폐경 나이가 만 49세에서 50세 사이라고 본다면 12세에서 50세까지는 호르몬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새롭게 근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여성 호르몬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근종은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40대에서 가장 많은 유병률을 가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근종까지 포함하게 된다 그러면 40대 여성의 한 절반 정도는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반대로 폐경 이후에는 이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요. 자궁 근종이 없어질 수도 있을 수 있을까요? 보통 폐경이 되자마자 바로 자궁 근종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그닥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폐경이 되고 나면 주기적인 월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궁 근종 때문에 생긴 증상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는 그게 먼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궁 근종이 처음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커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기간만큼 천천히 진행이 돼서 사라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주기가 호르몬이 사라졌을 때 처음 한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크기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일단 초창기 크기를 100이라고 본다면 한 1, 2년 사이에 보통 70에서 80 정도로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어들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경우를 따라 가라앉는 경우가 많고 여성 호르몬의 자극이 없는 폐경 상태일 때 자궁 근종이 다시 커진다. 그럴 네.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질환이 생겼거나 이 자궁 근종이 다른 형태의 혹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자궁 근종이 생기는 위치와 원인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이제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자궁 근종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자궁 근종 자체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바로 치료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활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치료받지 않고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통증과 생량이 많아지는 생리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 치료에는 약물 치료를 시작해서 중재 시술과 수술적인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 중재 시술, 그리고 수술을 하는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물 치료 과정부터 알아볼까요? 네, 약물 치료 자체는 자궁 근종에 대한 완치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 치료를 주 목적으로 하는데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구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사 방법이 있는데 경구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증상, 즉 출혈과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통증은 주로 진통 소염제를 써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출혈과 통증을 동시에 잡는 방법은 경구 피임약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구 피임약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경구 호르몬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출혈과 통증을 조절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주사 치료는 일시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를 보통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맞아서 여성 호르몬을 바닥까지 떨어뜨려서 더 이상의 여성 호르몬으로 근종이 커지거나 진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작용이 좀 있는 방법이라서 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사 방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얼굴이 붉어지거나 땀이 나거나 또는 피로감, 관절통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골다공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보통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만 치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사 치료를 할 때는 수술하기 전에 급하게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환자가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겼을 때 보통 주사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근종의 크기가 크지 않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약물 치료로 그치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건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치료가, 그것보다 더 나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자, 자궁 근종은 발생을 하고 난다면 보통 폐경 때까지 지속적으로 커지거나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네. 약물 치료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되다가 약물 치료에 대한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재 시술이나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 자체는 근종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지만 중재 시술이나 수술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중재 시술을 먼저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고주파 자궁 근종 용해술이 있습니다.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통해서 우리가 환자를 안정을 시킨 뒤에 고주파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바늘을 자궁 근종에 삽입시켜서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근종 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자궁 근종의 크기를 약 80에서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술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늘을 찔러가지고 자궁 근종의 가장 중심부까지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근종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내지는 바늘이 닿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바늘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시술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에 혈류를 공급하는 제일 큰 혈관이 자궁동맥인데 이 자궁동맥을 막아서 자궁 근종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을 차단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혈관을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이용해 가지고 얇은 관을 집어넣어서 그 관 안에다가 약물을 통해서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 방법은 혈류를 통해서 자궁 근종에 대한 차단 효과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혈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종이 다시 자라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하이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외부에서 초음파라든가 MRI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시켜서 자궁 근종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열을 이용해서 태우는 방법인데 구강도 초음파 집속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돋보기를 이용해서 한 점으로 에너지를 모으게 되면 종이가 타는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시술인데 첫 번째 이야기했던 용해술에 비해서는 우리가 바늘을 직접 쓰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초점을 맞춰서 에너지를 전달시키면 되는 부분이라 조금 더 다양하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역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통증이라든가 그런 다른 장기에 대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 방법은 가능하면 자궁의 이제 근본적인 근종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자궁의 형태를 바꾸거나 자궁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에서는 보통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종을 제거하는 방법을 들어봤는데 대부분 보면 거의 이제 열을 가해서 근종을 제거하는 시술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근종이 그럼 거의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네. 열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장기, 자궁에 바짝 붙어있는 장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광과 장,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혈관이라든가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종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은 심부에 있는 자궁 근종세포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변부에 있는 세포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주변부에 있는 세포들이 다시 활성화가 돼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술적인 방법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종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수술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근종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수술인데요. 수술은 우리가 보통 기본을 구분을 나눴을 때 한 4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개복 수술이 있고요.
한 단계 진화된 게 자궁경 수술이 있고 복강경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복 수술은 배를 열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환자한테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네. 개복 수술을 추천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근종이 너무 크거나 개수가 아주 많아가지고 도저히 손으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만 제거가 가능할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자궁경과 복강경 수술입니다. 자궁경은 비교적 작은 점막하 근종의 경우에 시행할 수가 있고 내시경을 통해서 혹을 확인을 하고 그 혹만 제거할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위치에 있을 때는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복강경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복강경은 배꼽이라든가 복강 안쪽에 4개의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복강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기구를 이용해서 절개를 시행한 다음에 자궁 근종을 제거하고 다시 원래 형태로 봉합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요즘에는 가격적인 면이 좀 비싸긴 하지만 로봇을 이용한 방법으로 근종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로봇은 우리 장점이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어서 네. 넓게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예. 근종의 크기나 개수에 따라서 개복 수술을 할지 혹은 복강경 수술을 할지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여 그 환자분들 중에서 나는 근종의 크기가 작지만은 수술로 완전히 좀 제거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 100% 수술로 또 이 근종을 제거를 하게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근종의 유병률이 높은 편이고 증상이 없는 자궁에서는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궁 근종이 조그맣고 증상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 몸에 위해를 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을 잘 설득해서 네.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은 이 자궁이 임신과 그리고 직결된 소중한 기관이다 보니까요. 자궁 근종 치료 후에 불임이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궁 근종은 임신 및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네요. 네, 보통 가임기 여성에서 자궁 근종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임신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세가 보통 첫 번째 임신이 좀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종에 대한 그 질환 자체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근종 치료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궁 근종이 있을 때는 그 자궁 근종이 자궁 내막에 있을 때는 특히 정자의 이동을 방해하기도 하고 내지는 수정체가 다시 자궁 안에 들어와서 착상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막상 착상을 하고 난 뒤에도 유산이라든가 조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궁 근종 자체가 난임이라든가 불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럼 치료를 먼저 해야 되냐? 그것도 아직까지로는 디베이트가 좀 토론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명백하게 자궁 근종 때문에 난임이고 불임이 있다고 한다면 치료를 먼저 시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시작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자궁 근종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자체가 자궁을 커지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종도 같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 근종이 같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이 자체가 또한 임신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분만할 때 분만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아기가 나오는 길을 우리가 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궁 근종이 같이 커져서 산도, 아기가 나오는 길을 막는다고 한다면 이 환자한테는 정상적인 자연 분만이 힘들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오직 제한적인 수술만을 통해서 분만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분만 방법이라든가 임신 유지에 따라서 자궁 근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임신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고 또 이 자궁 근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몸에 우리가 이 혹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혹시나 암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궁 근종이 암으로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궁 근종의 전체 자궁암 중에서도 약 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드물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궁 근종은 보통 한번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그 끝까지 자궁 근종의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조사 결과에서는 자궁 근종이 암으로 발전된 경우가 약 10만 명 중에 1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궁 근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 자궁 근종과 혹시 유사해서 헷갈리기 쉬운 질환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자궁 근종과 가장 유사한 질환은 자궁 성근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좀 유사한데요. 성근증은 자궁 근육 세포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자궁 근육 세포는 그대로인데 자궁 내막 세포가 근육층으로 파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생식하고 자라면서 증상을 유발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초음파나 증상 자체가 자궁 근종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네. 보통 환자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것도 역시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해보고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잘못 알고 있었던 의학 상식들을 바로 잡는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자궁 근종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와 진실, 어떤 내용일까요? 출산을 많이 할수록 자궁 근종이 발생할 위험률이 높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교수님? 네, 이 질문은 X입니다. 오히려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출산을 많이 할수록 자궁 근종의 발생은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임신하는 기간과 임신이 끝나고 난 뒤에 산육기 그리고 모유수유를 하는 기간에는 여성 호르몬이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자궁 근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모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고 있던 자궁 근종도 조금씩 퇴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을 때 출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모유수유 기간이 길어날수록 그 위험률은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런 오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통 출산하고 난 뒤에 검진을 봤을 때 자궁 근종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같은 나이대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나이대에 출산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을 비교해 보면 출산을 안 하시는 분이 자궁 근종의 유병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구 피임약을 복용할 시 자궁 근종이 발생할 위험률이 높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 질문도 역시 X입니다. 네. 네, 경구 피임약 자체는 자궁 근종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까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네. 이 경구 피임약도 결국 호르몬제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 경구 피임약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생체 호르몬에 비해서 약 60에서 70% 정도의 효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호르몬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이펙트, 효과가 낮기 때문에 이 호르몬 자체가 자궁 근종을 발생시키거나 더 키우는 효과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위험성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모든 나온 데이터상에서 위험률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경구 피임약과 자궁 근종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배가 많이 나오면 자궁 근종일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아랫배가 나와서 자궁 근종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왠지 O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세모와 O 사이에서 약간 고민했었는데 네. O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궁 근종이 만져지는 경우에 보통 아랫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40대가 되면 아까 유병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유병률이 높은 시간에 유달리 또 복부 비만이 늘어나는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지려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소변을 보고 난 뒤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아랫배를 만져봤을 때 약간 야구공처럼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근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외에 부드럽게 만져지는 게 있다고 한다면 보통 장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여성의 감기라고 할 만큼 자궁 근종이 다양한 이유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이걸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궁 근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쉽지만 자궁 근종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궁 근종의 발생이 이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책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는데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거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치료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어떤 약품이나 식품을 복용하거나 가지실 필요는 없다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기적인 관찰만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음식과 약품 뭐 이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 건강 관리하다 보면은 알코올, 카페인 이런 걸 좀 많이 피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이 자궁 건강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이라던가 운동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자궁 근종 자체는 약간 비만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을 좀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 비만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소세지라든가 통조림, 햄과 같은 가공육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부 연구에서는 녹차나 비타민 D가 자궁 근종이 생기는 것을 좀 막아주고 크기가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섭취해 주시는 것도 복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커피보다는 녹차가 도움이 된다는 말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이 진행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예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알지에서는요. 잦은 손떨림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할 파킨슨병과 수전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요. 저희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 시원하게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